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당이 얼마인지 신경 쓰였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당뇨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직접 당뇨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고 분석해봤습니다. 특히나 당뇨 판정을 받으셨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더욱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그래서 당뇨에도 좋고 꾸준히 먹기도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당뇨 식단은 싱겁기만 하고 맛도 없어 생각만 해도 먹기가 꺼려지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음식은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고 조리하기도 편할 뿐더러 맛도 있어서 식사 시간마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음식 꾸역꾸역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당뇨에 좋은 음식 중 첫 번째로 소개드릴 것은 요거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마트에 파는 요거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도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있어서 당뇨 환자분들이나 혈당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그리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릭 요거트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릭 요거트는 기존의 플레인 요거트를 압착해서 수분을 제거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요거트의 조직이 좀 더 조밀해지고 질감도 단단해집니다. 영양소 면에서도 기존 요거트와 다르게 단백질이 약 1.5배 높고 나트륨과 당 성분이 절반 이하로 낮아져 건강식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당이 제거되기 때문에 당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적당량만 드신다면 당은 물론이고 장 건강, 다이어트 등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이것저것 넣어 드시면 좋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는 것입니다. 올리브유 중에서도 열을 가하지 않은 채로 첨가물 없이 순수하게 생산된 올리브유를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라고 하는데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식사 중 급격한 혈당 수치 상승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그릭 요거트에 적당한 양의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뿌리고 당뇨인들에게 좋은 베리류, 과일을 함께 넣어 드시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나 체리가 당뇨에 좋으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뿌린 그릭 요거트에 꼭 넣어 드세요. 이 외에도 견과류를 함께 넣으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릭 요거트를 구입하실 때는 성분표를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그릭 요거트에도 단맛을 내기 위해 첨가물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탕이나 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첨가물을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무첨가물 그릭 요거트를 구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중 두 번째로 소개드릴 것은 과일입니다. 과일의 단맛으로 인해 당뇨 환자분들 중 과일을 드시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있습니다. 과일의 당도와 혈당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과일을 먹는다고 무조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적당히 올바르게 먹으면 오히려 당뇨병과 합병증의 예방을 돕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무려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험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과일을 매일 먹은 사람들이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당과 수축기, 혈압이 낮다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 비슷한 실험에서도 과일 섭취량이 많을수록 당뇨,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일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신체 내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당뇨병과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과일을 아예 피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사과에 천도복숭아 같이 딱딱한 과일을 추천드립니다. 단단한 과일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 소화와 흡수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혈당도 급하게 오르지 않고 천천히 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리류 과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과일은 아까 말씀드린 그릭 요거트에 곁들여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과일은 간식으로 계속 드시면 양 조절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양과 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루에 한두 번 식후 최소 30분이 지난 후에 100g에서 200g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과나 배 반쪽 정도, 그리고 다른 과일은 성인 주먹으로 한 주먹 정도입니다. 이렇게 횟수와 시간량을 미리 정하고 드시면 오히려 혈당에 좋게 작용하니까요. 과일도 무작정 피하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딸기를 추천드립니다. 딸기의 달콤한 맛 때문에 다른 과일보다 당분이 더 들어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딸기는 다른 과일들에 비해 당분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혈당 지수도 매우 낮은 식품이라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 당뇨분들이 드시기에 매우 좋은 음식이 되죠. 딸기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합병증 개선에도 매우 좋습니다. 다른 과일과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 후에 최소 30분이 지나고 나서 한 번 섭취하실 때에 5개 정도로 드시면 딱 적당합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중 세 번째로 소개드릴 것은 땅콩입니다. 땅콩은 술안주로 많이 즐겨 먹고 지방 함량이 높아 건강에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땅콩은 건강에, 특히 당뇨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땅콩은 기본적으로 당질의 함량이 낮으며 혈당 지수도 낮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탄수화물 함량은 적고 단백질과 섬유질의 함량은 높아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땅콩의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으나 간식으로 적당량을 섭취하면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땅콩의 알맹이뿐만 아니라 껍데기도 당뇨에 매우 좋은데요. 땅콩 껍데기에는 노화작용에 좋은 플라보노이드 성분, 동맥 경화와 혈관 질환에 좋은 루테올린 성분, 그리고 당뇨에 좋은 피토케미컬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땅콩 껍데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콩 껍데기에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분이 많아 물에 끓여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물과 땅콩 껍데기만으로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물 1.5리터당 땅콩 껍데기 5줌 정도를 준비해 주세요. 알맹이를 드신 후 남은 껍데기를 찬물에 10분 정도 담궈 둔 다음 여러 번 세척해 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땅콩 껍데기와 물을 냄비에 넣고 끓여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약불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다 끓여지면 가라앉은 땅콩 껍데기와 건더기를 건져내어 식힌 후 드시면 당뇨에 매우 좋습니다. 물 대신 녹차나 보리차로 끓여주시면 흙냄새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네 번째로는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은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혈당 지수도 낮아 당뇨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계란은 고단백 음식으로 인해 포만감을 주어 당뇨 환자분들의 식단 조절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란은 나트륨을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삶거나 볶아서 드시거나 저지방 우유와 함께 스크램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 사용 시에는 건강한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우려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란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주 원인은 음식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음식에 함유된 포화지방이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지 않고 불포화지방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당량을 유지하면서 계란을 섭취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알 정도는 당뇨 환자분들도 드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계란은 다양한 조리법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5번째로 소개드릴 것은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동의보감의 기력을 보충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주로 고기로 보충하게 되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지방이 많이 함유된 고기를 피해야 합니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 함량이 낮아 당뇨의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닭고기에 함유된 지방은 주로 불포화 지방이어서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닭고기의 풍부한 리놀렌산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혈관을 보호하고 당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닭고기는 포만감을 제공하며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에서는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 조절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식단에 닭고기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부위로는 닭가슴살이며 다른 부위를 선택할 경우에도 껍질을 제거하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고기를 기름에 조리할 경우 활성산소 생성으로 몸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단백질은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고단백 식단은 당뇨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장에도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학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한 그룹은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었으나 과다한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높다는 것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적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함으로써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닭고기가 당뇨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혈당을 높이지 않아서 의외로 당뇨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모두 당뇨에 좋지만 개인의 신체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드셔보시고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